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경제서적이 아니라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을 들고 왔어요. 제목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으신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한 번쯤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희한하게 유튜브 내에서도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다들 뭔가에 지치시고 뭔가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궁금해 하다가 마음 공부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성에 관한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남편하고 작은 의견 차이도 있었고 제 아이들한테도 해줄 말이 있었고 또 저 자신한테도 해줄 말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잣말이 온갖 충고가 담긴 나를 질책하는 말들. 아까는 이렇게 했어야 돼. 이런 말들을 했어야지. 이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야지. 남편한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짓거림도 많았었어요. 오늘은 뭐 했지? 뭐 했는데 뭐 했지?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모든 사건들을 그 내면의 말들이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굉장히 오래 하는 편인데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탁 벗으면서 너는 이제 그만 좀 짓거렸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는 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니? 너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 너는 내가 없어지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죽으면 너도 따로 없는 거니? 너는 아예 이 세상에서 소멸돼 버리는 거니? 아니면 계속 남아있는 거니? 이런 질문이 느닷없이 설거지를 하다가 제 머릿속에 한 방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뭔가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얘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이 더해질 때쯤 제가 왓칭이라는 책을 봤죠. 그때부터 계속 책이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면서 나에게 마치 이 길을 알아가려무나 하고 계속 소개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중 이 책은 최근에 가장 읽은 책이고요.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이런 이런 영성이라는 거는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당신이 이 마음의 소리 자체가 당신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해요. 이 소리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게 나구나 라고 아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그냥 나는 듣는 사람이구나. 이 듣는 사람 이 자체 이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주절거리는 것들은 대부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냥 단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만 일으키는 것들이래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밤새도록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일 가서 내가 어떤 안을 발표를 할 건데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A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고 B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반대하면 어떡하지? 해서 또 B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밤새 12가지의 방안을 마련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다가 날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 간 적이 있었어요. 일터로.
그래서 막상 그 의견을 제가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찬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밤새도록 뭘 한 걸까요?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라 정말 이 머리 뒤에서 막 스팀이 솟아나고 막 여기 정수리 부분에서 열이 화끈화끈 난다는 게 그때 느껴졌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간 끝에 갔는데 허망하게 아무도 나에게 반대를 하지 않고 제 의견대로 해주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쓸데없는 걱정들이 너무나 많구나. 도대체 이 마음은 그 걱정들을 왜 그렇게 나한테 쏟아내는 걸까? 이걸 또 좀 잠잠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고민도 엄청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걸 정말 줄여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죠. 끊임없는 짓거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그리고 모든 것에 간섭하고 알려고 하는 다 부질없는 짓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을 놓고 버리는 마음의 온갖 소동들이다. 그냥 이 마음의 소리는 물을 끓일 때 왜 뚜껑을 닫고 있으면 주전자가 삐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계속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그 소리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계속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마음속에 불안하고 뭘 이렇게 두려워하는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 있죠. 아니면 욕망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은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대요. 얼마나 머리 아플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군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애를 야단을 치려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애가 나타나면 너 왜 이랬니?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렇게 야단 치시는 분은 없거든요. 분명히 그 아이가 집에 도착해서 여기 오기까지 엄마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이거 봐, 내가 걔한테 몇 번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저거 봐 기어이 일을 벌리는구만. 내 이 녀석 그냥 오기만 해봐라. 나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말을 그 아이가 도착할 때까지 엄마는 머릿속에서 몇 번을 재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는 머릿속에서 10번도 더 넘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거림을 왜 하는 거냐면 그 불편한, 엄마 마음속에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마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왜 오죽하면 책에서 짓거림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만일에 저한테 좋고 도움이 되는 소리였다면 짓거림이라고 하지 않겠죠. 내가 보기엔 속삭임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짓거림이라는 거는 그닥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거는 바로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꽃을 보면 딱 보자마자 예뻐. 마음속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꼭 예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한 다음에 또 말로 뱉고, 그냥 추운 거는 나가자마자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피부가 닭살이 확 돋으면서 오늘 날씨 되게 춥다는 거 아는데 꼭 머릿속에서 춥다. 또 밖으로도 추워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꼭 한 번 더 말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세상에 대해서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마음이 하는 작용이래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마음이 자꾸 말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는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 막 내면의 평화를 좀 느끼고 싶어. 그럴 때는 생각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치는 거. 그것만이 평화와 만족을 주는데 과연 그치게 하는 게 쉬운 일이냐? 절대로 그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막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지켜보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넋을 빼앗겨서 이렇게 혼이 막 나가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마음으로 차분하게 그 문제를 그대로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차분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주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썽쟁이 마음을 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기의 그냥 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그냥 한번 들어보고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의 짓거림을 지켜보기 가장 좋은 때는 이렇게 제가 아까 설거지 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샤워를 할 때는 조용히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게끔 내버려 두던가요? 아니에요. 막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막 생각이 미쳐 날뛰듯이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어제 했던 일, 저번에 했던 일, 그 말 내가 했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할까? 나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나?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보내 주셔야 돼요. 얘가 좀 불안에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불안이 증폭되면 마음의 소리가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얘 마음속에 이 불안증 환자를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 모시면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또 이런다.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이혼은 자신 없다고 했었지. 마음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변덕을 부리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아 어떤 것이 옳은지 좀 선택해줘. 나 네 마음을 따를게 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얘를 과연 조언자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해답률도 정답률도 50%일 수 있지만 오답률도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마음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마음은 그냥 내 마음 편하라고 계속 주절거리듯이 그냥 말을 툭툭 던져놓는 것 뿐이지 초이스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틀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저는 마음을 따랐더니 뭐 일이 잘 됐어요. 그건 마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직감을 따르는 거거든요. 직감은 정말 오히려 마음보다 더 맞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가능성이죠. 그리고 성자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끊임없이 자신한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티벳에 가면 고승들이 굉장히 거기는 타국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알고 싶어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누군가가 스님한테 말을 걸거나 뭐 이럴 때 누구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이 누구세요? 라는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짓이래요. 우리는 그냥 누구세요? 그냥 되게 그냥 가볍게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정은인데요. 그럼 이정은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아니요. 저는 뭐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그럼 어디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당신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계속 깊게 질문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되고 평생 그거를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닦는 수도승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않는 질문이 되는 거죠. 신뢰되는 질문인 거죠.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승려들은 밥을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는데 인도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완전 신처럼 받들고 무조건 극진하게 밥을 진수성찬을 딱 차려내고 드시고 가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 티베트 승려들은 그 수련하는데 단식조차 이제 그 수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권하지 않아요. 정말 시끄러워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생각이 잠시 멈추잖아요. 그 생각이 잠시 멈추는 때는 멍 때리는 게 아니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를 느끼는 고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이 앉아 있어도, 그냥 생각 없이 있어도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존재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다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해봐요. 영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영화에 푹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장면과 소리가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랑 애니메이션 딱 보다가 더빙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말하고 말하는 입모양하고 이 더빙된 녹음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영화에 몰입을 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이거 꺼버리겠다고 끄게 되거든요. 이 청각과 이 시각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고, 만일에 이 영화가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뭘 먹으면 나도 그 맛이 고스란히 느껴져. 우리 그런 건 있잖아요. 막 바람 불고 물 튀기고 뭐 이런 영화관은 있잖아요. 이미 이제 촉각은 뭐 있는데, 만일에 후각,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미각, 먹으면 맛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막 안경 끼고 의자가 덜컹거리기만 해도 막 소리 지르고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진짜 내가 영화 속에 뛰어들어서 막 있는 것 같은데, 이 5가지 감각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그 영화가 내 삶이고 내 자체다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 존재가 이 육신이 다구나라고 느끼는 것에서 탈출해야 그 마음 공부가 벌써 이제야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 영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막 압도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화가 매우 지겨울 때가 있어요. 영화가 막 지겨우면 슬슬 이제 막 머리도 긁고 딴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 영화에서 슬슬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연히 내가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게 내가 아니네.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나네. 하고 의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깨달음.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나는 뭐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아니네.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뭐 마음인가? 감정이 난가? 이게 조금씩 궁금해하면서 이제 깨달음으로 조금씩 가려는 징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에너지라는 게요, 항상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려 있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거라고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너무 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닫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닫지 않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막 소개를 하고 아주 부담스럽게 다가오려고 해. 그럼 얼른 마음의 문을 탁 닫습니다. 이 사람 뭐지? 날 유괴해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뭐지 이 사람? 나 이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라는 마음속에 벌써 짓거림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했던 이 마음의 닫힘을 반대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편안하게 알아보고 싶다. 뭐 하는 사람일까? 이제 이렇게 열려 있게끔 자신을 만드는 거죠.
이게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이면 이 다치는 이게 정말 전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인상이면 이게 열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뭐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정말 나는 집에 문만 딱 열고 들어오면 항상 저녁 때 엄마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 맛있는 요리 냄새가 났어. 그러면 다음에 그 똑같은 냄새만 맡아도 엄마가 소환되는 거지. 과거의 엄마가 확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요. 마음을 확 다치게도 할 수 있고 활짝 열리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연습을 해야겠죠. 연습을. 어떻게 연습을 하죠? 마음이 그 방법은 바로 이제 마음이 딱 다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닿지 않겠어. 내가 힘을 뺄게. 이 상황을 일어나게끔 하고 그 상황을 내가 존중하고 받아들일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딱 이완이 되면서 생각도 이완이 필요하거든요. 생각이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의 말도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제가 엊그제부터 지금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손등이 저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감각이 되게 무뎌지면서 엄청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지? 뭔가가 감각이 이상해졌어.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생각을 하고 보고 했더니 정말 제가 병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증상일 뿐인데 이게 좀 오래 간다? 오히려 내가 생각을 하니까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을 열면 내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어. 내 몸에 온 에너지가 잘 돌아가게끔 마음을 항상 상상을 하고 놔두면 이 에너지도 치유를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근데 왜 이렇게 아파?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명상을 할 때 모든 내 에너지가 다 열리면서 내 몸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픈 게 덜한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이지만 실제로 뭔가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저 밑에서 막 뜨거운 기운이 훅 내 등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상태로 에너지가 잘 순환되게끔 오래 살 수 있게 한다면 정말 깨어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뭐 과거 생각하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왜? 과거는 소환해올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살 때 확실히 깨어있게 확실히 모든 걸 느끼게끔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되게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그냥 모든 게 휙휙 지나가잖아요. 가로수가 몇백 그루가 있던 간에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는 하늘도 구경하고 가로수도 구경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것들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파란색 자동차에서 분명히 내 애인과 똑같은 자동차인 것 같은데 내 옆을 휙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내 애인인데? 지금 누구랑, 나 아닌 누구랑 부둥켜 안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는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 차에 딱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고 계속되는지 끊임없이 그 끌어오르는 생각을 떠올려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딱 붙잡고 저항을 했잖아요. 너 가지마 하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속에서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래 묵은 패턴이 이제 딱 가슴속에 응어리를 지게 되면 그건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아줄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히 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응어리가 져서 어딘가를 확 막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가 병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에너지를 오래 쥐고 있는 거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없애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하는 에너지가 뭉쳐져서 가슴속에 깊이 팍 이렇게 창고에 처박힌 상태, 이거를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를 삼스카라라고 한대요. 이걸 인상 또는 각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삼스카라는 하나의 걸림, 막힘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너지가 갈대를 잃고 우리 저항 때문에 어딘가에서 맴도는데 그대로 이 삼스카라라는 삼스카라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감각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해요. 이 막혀져 있는 삼스카라를 한번 이렇게 거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비집고 들어와야겠어요. 그죠? 한 술술 들어와야 할 일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인이랑 결국은 내가 너를 봤어. 너 애인이랑 자동차 타고 가면서 너 그 짓 하는 거 막 껴안고 막 이런 거 나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치사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떤 일을 계기로 그냥 다른 이유를 계기로 헤어졌다고 해봐요. 그래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파란 자동차만 딱 지나가면 그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흥분되는 거야. 막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더 큰 일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오래되잖아요. 이 삼스카라가. 그러면 작은 일에 의해서도 확 일깨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만, 내가 그 일을 고속도로에서 당했으면 고속도로에서 굳이 그 파란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동차만 봐도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라면 뭐든지 삼스카라를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아주 해묵은 것으로부터 그 자극이 그 삼스카라를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5살 때 경험했던 것도 나이 60이 돼도 그렇게 생생하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를 너무 차별했어. 내 자매 중에 누군가하고 나하고 너무 차별했어. 그러면 그게 콱 이게 잡혀 있어서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치료를 했고 이게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60이 되어서도 조금만 엄마가 나랑 그 자매랑 차별하는 말 요만큼만 들어도 확 일어나는 거죠. 이제 아셨어요? 내 자식이 왜 내가 요만한 일만 말하면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난리를 쳤는가 이제 아시겠죠? 뭔가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내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어떻게 내보냈겠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인데. 그랬기 때문에 커서라도 그 상처를 내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각인하기도 어렵지만 인식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치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반면에 이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긍정적인 삼스카라도 있어요. 이 긍정적인 삼스카라는 집착이에요. 내가 어떤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나를 깊게 사랑하고 막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이 느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남자한테 어마어마한 집착을 보이면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긍정적인 삼스카라예요. 그럼 이게 좋느냐? 좋지 않죠. 이것도 어딘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집착도. 이 저항이나 집착은 정말 귀한 에너지를 낭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밀쳐내거나 붙잡지 말고 가도록 흘려보내주세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구나. 만일에 또 이제 무스탕 파란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냥 미소를 쓱 지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또 뭔가에 탁 자극이 받아서 내 마음이 확 불같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냥 그 기회를 기뻐해야 돼. 내가 여기 엄청나게 자극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구나. 그럼 이 상처를 네가 빨리 극복하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구나. 이때부터 나는 이 상처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되게 고통스럽죠. 그 과정이. 그죠? 그 내가 차별받은 것만 하면 확 올라오는 그걸 흘려보내려면 그래 그건 엄마가 차별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어.
그냥 엄마 상황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차별이라고 너무 심하게 느낀 거야. 하지만 그 차별을 다시 떠올리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 속에는 고통도 함께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정말 느끼기 싫다고 자꾸 회피를 하시면 영원히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잠시 고통스러우세요. 잠시 고통스럽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이걸 한번 인정하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에 이렇게 한 번 더 왔을 때 욱 하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그때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는 네 감정을 돌봐줄 시간이 없었어. 괜찮아. 네 마음이 맞는 거야.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삶을 위협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막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 내 삶은 이래야 돼. 뭐 편지풍파를 겪지 않고 매우 순탄하게 지나가야 돼. 우리 남편도 승진 잘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절대 아프면 안 되고 뭐 성적도 잘 받아와야 되고 나는 나대로 그냥 안전하게 회사 잘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욕심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만 어그러지면 엄청난 삶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게 이렇게 자기를 닫고 사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벽돌로 집을 지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다치지 않게 살려고 하면 보호막을 몇 겹으로 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냥 다 오픈하고 그냥 펼쳐놓고 다 받아들이겠노라.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나의 약점을 알면 어떨까? 난 이건 보여주기 싫어. 난 저런 사람이 싫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삶이 피곤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영적 성장에 관심을 딱 돌리시면서 그러면 내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만약 신호등 앞에서 누가 빵빵 빨리 가라고 나 지금 우회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직진 차선도 되거든? 근데 막 뒤에서 빨리 비키라고 그럼 나는 이 정차선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앞으로 쭉 나가줘야 되니까 막 그래서 비키기 싫어. 그랬더니 온갖 경적 소리를 다 올려. 짜증이 막 올라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짜증이 났네 약이 올랐네 하고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그 느낌을 그냥 놓아보내는 놀이를 한다 생각하세요. 나는 짜증이 났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짜증에 휩싸여서 아우 저 자식을 막 어떻게 할까 그냥 차 문을 열고 나가서 뭐 욕지거리를 한바탕 해줄까 뭐 이렇게까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사무실에서 누가 내 연필을 자꾸 가져가. 아 진짜 열받네. 나 지금 이거 몇 개째야. 잡히기만 해봐. 내가 진짜 몇 배로 물어내라고 할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연필 하나 뭐 어때서 나중에 그놈이 내 차를 가져가면 그때 잔소리 하지 뭐. 이거 무슨 도인이나 달인 같은 소리인데 와, 그 정도까지 경제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힘 빼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신의 마음에서 힘 빼기 연습을 하는 거. 에너지 속으로 막 말려 들어가서 막 보복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 그러고 나면 당신에게 엄청난 일이 밀려온대요. 나는 정말 말려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꿋꿋한 의지를 다지세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내 마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지키고 설 수 있는 연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그 중심은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큰 일을 당하면 온몸에 손바닥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 있죠. 정말로 큰 일을 당하면. 손과 발에 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얘지면서 정말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머릿속도 피가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뇌로도.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살들은 어디 돌덩이 같이 탁탁하게 굳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과거 같았으면 당신은 이런 느낌에서 파멸로 몰아갔을 이 일에서도 그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런 기술을 빨리 터득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그런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